안녕하세요. 저는 수년 동안 귀하와 같은 노인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박미래 박사입니다. 저는 65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연령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초래하는 해로움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매일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능력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수명을 몇 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진실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신체가 일부 습관을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40대와 50대에 경험한 일이 이제 당신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65세에서 80세 사이라면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5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에너지를 망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벨을 눌러 제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댓글에 0을 입력하여 이 동영상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많은 시간 앉아있는 것은 60세 이후에 몸에 할 수 있는 가장 건강에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걷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원동력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으면 심장 문제,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다리와 코어가 약해지고 관절에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움직임의 용이성 감소, 만성 통증 및 낙상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섰을 때 무릎이 약간 삐걱거리거나 허리가 당기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몸이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게 됩니다. 또한 혈전, 체중 증가, 심지어 사고 문제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72세인 조지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장시간 앉아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지는 30에서 45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그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약간만 움직입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덜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혈액순환은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간단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지금 일어서서 쭉 뻗은 어깨를 굴리거나 몇 분 동안 걸어보세요. 즉시 변화를 느낀다면 이는 하루 동안 신체에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비결은 체육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면 지금은 하루에 작은 변화를 줄 때입니다. 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걸어다니는 등 앉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느낌과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과 정신력,
많이 먹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을 예전만큼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근육을 날씬하게 유지하려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근육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외출, 장바구니에 앉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적인 일이 정말 힘든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근육이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도 떨어지며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68세의 리차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가 약해지고 팔이 가늘어졌으며 자세가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근육에 영양을 공급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살코기, 달걀, 콩, 견과류,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을 식사에 더 많이 첨가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더 강해지고, 더 활기차고, 더 꼿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근력을 테스트하고 싶으신가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십시오. 힘들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몸에 더 많은 단백질과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40대나 50대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면 이제 고단백 식단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동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댓글을 입력하여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잠을 건너뛰고 신체 회복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을 덜 자면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실제로 가장 큰 신화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휴식을 취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 근육 회복, 심장 건강, 심지어 면역 체계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신체에 여전히 좋은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몸의 염증이 더 심해지며 나중에 인생에서 문제를 생각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침대에서 밤새도록 자고 난 뒤에도 혼미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몸이 깊이 잠을 자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상쾌한 잠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랭크. 그는 71세입니다. 그는 항상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낮 시간 동안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생각이 흐려지고 심지어 혈압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여전히 깊은 잠이 필요하며 밤 시간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심야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이고 저녁에는 카페인을 끊고 편안한 취침 시간 루틴을 확립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그는 집중력, 에너지, 전반적인 웰빙에 큰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수면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몸이 나른하고 움직일 시간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아침에 혼미한 느낌이 든다면 수면이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뇌 건강 및 신체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실수, 근력 및 균형 훈련을 생략합니다. 60세 이후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심장에 좋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균형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지며 예방하려고 하지 않으면 넘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상은 노년층의 부상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며 대부분의 낙상은 약한 다리 때문이 아니라 균형 불량 및 근육 손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의도치 않게 넘어지거나 넘어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4세의 노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걸었지만 어느 날 걸음을 잘못 판단하여 균형을 잃고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지만 정말 그를 흔들었습니다. 의사는 안정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어 운동과 균형 운동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덜해졌습니다. 근력 운동은 체육관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중 스쿼트를 위해 저항밴드를 사용하거나 한쪽 다리로 서거나 다리 운동을 하는 동안 의자를 사용하여 지지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균형을 단련하여 몸이 조화를 이루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잔액을 테스트하고 싶으십니까? 계산대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땅에서 살짝 들어 올려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려움이 있다면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근육과 균형이 좋아집니다. 60세 이후의 일을 무시하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력 및 안정성 훈련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4번의 댓글을 달아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5번째 실수는 수분 공급을 생략하고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간과되는 건강 위험 중 하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목이 자주 마르지 않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갈증 신호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탈수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며 만성 탈수는 피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관절통, 변비, 신장 문제, 혼돈을 초래하고 심지어 탈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무언가를 마시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몸의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의 쿠션이 사라지며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현기증, 집중력 저하 및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6세 월터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설 때 두통, 경련, 현기증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커피와 차가 실제로 이뇨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물을 보충하는 대신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월터는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더 정신이 맑아졌고, 소화 능력도 좋아졌으며, 심지어 관절도 더 이상 뻣뻣해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손등의 피부를 가볍게 꼬집고 잠시 기다려 보세요. 즉시 줄어들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된 것입니다. 안정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 신체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 중 일부입니다. 물 한 잔을 들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소화기 건강, 에너지, 관절 건강, 심지어 두뇌 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이를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생각, 잠시 시간을 내어 5가지 실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잠을 더 잘 자고, 근력 운동을 추가하거나 수분을 섭취하는 등 변화를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귀하가 취하는 모든 작은 조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귀하를 더욱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수년 동안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회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결은 그것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이동성과 활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영역 중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에너지, 힘 또는 전체적인 느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는 정말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을 공유하시고 이용 가능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지원은 제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차를 공에 전시키지 않는 것만큼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작고 일관된 행동은 길고 활기찬 삶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최고의 노년 생활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